한국 기업의 전략적인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3대 경제 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에 실질적인 순편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지화 생태계 구축은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순편익을 가져다 줍니다. 과거의 수출 중심 성장 전략에 제동이 걸린 일본 기업들은 미국 직접 투자를 통해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소부장, 공급망을 동반 진출시켜 현지화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배당, 로열티, 기술 표준 등 다양한 순편익을 얻었습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에 따르면 지식, 기술, 조직, 네트워크는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의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한국 기업의 가치와 국민의 금융자산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일례로 하나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를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대했고 불과 일주일 전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기업으로 낙점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오션의 시가총액은 400% 넘게 폭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생산기지 확대 전략은 기업 가치를 견인하고 증시가 밸류업되며 국민의 금융자산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한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모멘텀을 마련합니다. 한국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수출 제조업 기업 중심의 낙수 효과는 더 이상 국내 투자 확대와 가계소득 및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패권을 가졌던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역사적으로 제조대국에서 투자대국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누적된 제조업 유산을 해외 투자로 활용하여 한국이 맞이한 저성장 국면을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전략적인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3대 경제 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에 실질적인 순편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본 논제에 찬성합니다. 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며 경제 침체를 낳습니다. 저희는 국내 경제 보호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논거를 들어서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순편익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국내 산업 공동화를 유발해 산업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은 국내 공장의 축소와 폐쇄로 직결되며 이는 제조업 기반의 약화는 물론 수많은 생산직과 관련 공급망 인력의 대량 실업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2010년대 삼성전자가 구미시의 휴대폰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하자 국내 중소협력체는 도산했고 제조업 중심이던 구미시는 경기 침체를 겪은 바 있습니다. 둘째, 국내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지만 생산 이익의 국내 환류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지난 11월 KDI의 해외 투자 증가의 거시 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소득 대비 순 해외 투자 비중은 2000년에서 2008년 평균 0.7%에서 2015년에서 2024년 평균 4.1%로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체 국민 소득 대비 투자 비중은 30% 중반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총 투자는 유지됐지만 자금이 국내 대신 해외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해외 생산 기지의 확대는 자본이 유출되지만 국내 환류 가능성은 불확실한 국내 자본 공백을 초래합니다. 셋째, 무역국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경영 불확실성을 심화시킵니다.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할 경우 법인은 해당 국가의 세금, 비자, 보조금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로 외국 법인에 대한 견제가 심한 상황에서 오히려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게 됩니다. 실제로 삼성은 작년 12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았으나 최근 말을 바꿔 보조금을 대가로 주식 6조를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반대측 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께서는 입론에서 기업이 생산기지 확대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업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익이 어떻게 국가의 순편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반대팀은 고관세 회피를 위한 생산기지의 확대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지라도 국가의 이익으로 환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생산 기지의 확대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로 인해 늘어나는 이익은 현지로 재투자될 뿐 국내 경제로 환류되기 쉽지 않습니다. 생산이 해외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자리의 창출, 고용 증대, 세금, 기술 축적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현지에게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어떻게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기업의 이익을 발생시키는지, 또한 그런 이익이 어떻게 국가의 실효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입증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찬성 측에서 1번 논거로 제시해 주신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우리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반박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난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를 살펴봐야겠는데요. 지난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15%의 상호 관세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상대국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된 협상으로서 앞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포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 해소로 줄어드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관세 부과국인 미국에 생산 기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미국의 생산 비용이 한국보다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미국은 현재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 제조업계는 약 50만 개 일자리가 비어 있고 이러한 일자리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상승해야 되는데 임금을 상승하게 될 경우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이중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찬성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찬성 측은 산업 공동화나 일자리 감소보다 산업 구조 전환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국내에 머무르는 전이라고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내수기업보다 매출이 17배, 고용이 5배의 성과를 냈지만 지난 10년간 수출은 제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 분쟁과 관세 충격, 탄소 중립 ESG와 같은 신무역 장벽이 늘어나는 추세에 국내에만 머무르는 기업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편 ICT 서비스 산업은 해외 진출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장의 무게중심이 글로벌로 이동한 지금 여전히 국내 고용 유지만을 이유로 해외 생산 확대를 막는 것이 과연 국가 경쟁력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SGI,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등 다수의 자료는 해외 생산이 국내 설비 투자와 고용을 보완한다고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 측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공장 빠지면 나라 망한다는 감정적 프레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쪽이 아니라 변화를 활용하는 쪽이 미래를 선도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하나 바로잡고 가고 싶은데요. 경제 전문지에 따르면 구미의 경우 기업들이 유턴하면서 제조업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찬성 측은 사실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소비 수요에 대응하여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대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탠스에 맞춰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고관세 회피를 위해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제시한 제조정 비율에 입각해서 해외 생산 기지의 4가지 전략인 감축, 대체, 확대, 재조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역사적으로 제조업 패권 국가가 투자 국가로 전환하지 않고 수출과 제조업만을 중시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지속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 국가라도 사례를 들어주시면 오늘 토론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조금 쉽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찬성 측의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측은 해외 생산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국내 고용 유지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는 이제 미국의 생산 비용이 인상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 덧붙이겠습니다. 2021년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서 10년간 운영하는 총 비용은 한국보다 28%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소유하고 운영하기에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을 섣불리 결정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 저하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는 어떤 효익이 있다고 보시는지 분명히 반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예시로 미국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미국이야말로 현재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이런 무너진 제조업의 기반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제조업 부흥을 하려고 모든 카드를 다 쓰는 이유는 그 고도화된 일자리 수가 제조업의 일자리 수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제조업 화랑기를 맞아 일자리가 2천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글로벌 공급망의 축이 중국으로 이동하며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고 이는 일본도 같은 문제를 겪은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설비 투자 둔화로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됐고 국가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찬성 측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국 사례는 한국 경제 패러다임에 적합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측은 패러다임 전환의 예시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예시도 들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 측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측에서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한국 경제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1년 이후 1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구조적 위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잠재 성장률 2%대는 이미 무너졌고 미국에게 역전당한 이후 5년 연속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KDI는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총요소 생산성을 개선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께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실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맞이한 구조적 문제를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아닌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돌파할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해서 입증하실 책임이 있다는 점 짚어드리면서 첨언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사실관계 하나 좀 바로잡고 가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이미 추월한 상태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사실 경제 안보적 정책 혹은 정치공학적인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측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토론은 해외 생산 기지 확대의 편익과 비용을 이익 형량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이때 비용은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의 기회 비용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반대 측에서는 2011년부터 14년간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저성장 국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가역적 피해에 대한 기회 비용보다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본질적으로 입증해 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앞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제조업 패권 국가가 투자 국가로 전환하지 않고 수출과 제조업만을 중심으로 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지속한 사례가 있는지 누차 질문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앞선 논거 1번을 통해서 산업 공동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측께서가 고려해 주시지 않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관세 회피를 위한 현지 투자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냐? 수요는 그대로인데 생산 기지를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전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요가 확대돼서 생산 기지를 확대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수요를 그 현지에서 이동해서 이동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생산력이 감소될 것이고,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감소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중소기업 업체의 도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앞선 찬성 측의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선 찬성 측께서는 그 산업 구조를 개편하여서 해외 직접 투자를 늘리고 이것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본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순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과 같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 오히려 국내 설비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게 저희 측의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기업이 국가의 이익으로 어떻게 환수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는 기업의 일부는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이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측께서 제대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찬성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본보기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측은 해외 생산이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건 단기적인 전환 비용에 불과할 뿐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는 미국 공장을 짓는 이유는 값싼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접근성, 또 보조금과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칩스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은 수입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엔 공사비가 높더라도 완공 이후에는 안정적인 수요와 글로벌 고객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 헤징이자 미래 시장 점유율을 위한 보험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사실관계 하나를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해외 생산기지 확대 때문이라고 주장해 주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엔고와 장기 저성장이라는 이러한 경제적인 기반 아래서 해외 생산기지가 확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사실 해외 생산기지가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했다는 최장기 BOJ 다다키 총재의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한 것은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비롯한 투자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어제 발표된 KDI의 해외 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해외 투자 수익률이 국내 투자 수익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고 한국은 일본의 20년 전철을 밟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막대한 소득 수지 흑자가 국가의 경제 수지를 견인하는 투자 국가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 아닌지 질문드리고 앞서서 또 이 역사적으로 제조업 패권 국가를 유지한 사례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의 사례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일본과 한국의 국면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일본이 지금 장기 저성장 국면을 겪은 이유,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유에 대해서 엔고와 장기 저성장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건 한국 경제하고도 쏙 빼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도 현재 장기 저성장 국면에 있다는 점에서 지금 순해외 투자를 더 늘릴 경우에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지적해 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자료가 결국 우리나라 산업이 해외 진출해서 더욱더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얻은 경쟁력이 어떻게 국가로 환수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오히려 말씀해주신 그 미국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오히려 현지에서 대출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국내는 환수되지 않고 현재 생산지지만 더욱더 확대될 뿐이지 국내로 올 수 있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 부탁드립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해외 생산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어떻게 현재의 관세 리스크를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쭤봐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산업 트렌드를 살펴본다면 국내 수출 전략 산업인 반도체 같은 경우 단순히 가격이 낮아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산과 수요 확보를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할 경우 오히려 숙련된 기술자가 부재해 고도화된 생산 공정을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생산 공정을 더욱 고도화해 제품의 품질을 올리고 안정적인 공급 수요를 유지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자 국내의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우리나라로 어떻게 돌아오는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한 입증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까는 미국에 이제 노동자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고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1,500억 달러 투자와 더불어서 이런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현지로 진출해서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조금 보지 않고 계시는 것 아닌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사례를 계속해서 짚어주셔가지고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장기 불황과 저성장 국면을 금융투자 국가로의 성공적 전환을 통해 돌파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29조 엔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출이 아니라 40조 엔이라는 막대한 소득 수지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학계의 논문이나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앞으로 한국은 서비스업 수지와 그리고 소득 수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과 해외 투자 이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계속 누차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해외 생산 수익이 국내로 환류되지 않는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OECD와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해외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의 약 3에서 40%는 배당, 로열티, 기술료 등 형태로 국내 본사로 환류되고 있으며 해외 생산을 확보한 시장 점유율이 국내 모기업의 매출과 R&D 투자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이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배당금 147억 달러 중에서 95% 이상이 국내로 환류된 바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를 국내 전기차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 현실을 외면한 논리가 아니신지, 뿐만 아니라 세계는 낙수가 아니라 순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확대를 통해 한국이 그 흐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현대차 사례와 그리고 구미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산업 공동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국내에 재투자될 것이라는 일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게 일부 사례로 입증할 문제가 아니고 거시 지표를 통해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는 최근 수년간 통계로도 그 추세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국내 설비 투자 감소는 제조업 공동화 악순환을 가속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설비 투자 감소에 따른 투자 역조가 심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제조업 해외 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설비 투자는 2009년 99조에서 2018년 156조로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에 이 기간 제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51억에서 165억 정도로 연평균 13.6% 늘어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의 2.7배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심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은 공동화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반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측께서는 논거 위반으로 금융가치 등이 급등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투자보다 국민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생존권 투자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앞선 자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조업을 공동화해도 된다, 다른 산업으로 나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첨단 산업이 제조업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 더 낙관적인 태도로 임해주신다는 점을 저희는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찬석 측에서 말씀해주시는 국내 이익으로 환수될 수 있다는 자료는 전부 실질적인 통계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거시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국가의 공동화를 산업 공동화를 일으켜 실질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측에서는 국내 환류에 대해서 실질적인 통계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주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대규모 투자가 예외적이다 또는 일부 사례다.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5년에서 2028년 미국 투자에 260억 달러를 발표하고 자동차, 철강, 로봇까지 미국 내 밸류체인의 고도화가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사례 내지는 예외로 보기보다는 전체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전체 구조,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체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첨언드리겠습니다. 첨언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께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현지 제도 등 그런 변수나 리스크는 초기 비용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업이 진출을 하고 나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능동적으로 그 적응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것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자유토론 첫 번째 발언부터 찬성 측은 사실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소비 수요에 대해서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대한다고 주장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는 공장 중심이 아니라 자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에서 얻은 이익이 직접적인 생산 설비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기업의 가치 상승과 또 주가 상승을 통해 국민 경제의 편익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측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은 여전히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면 손해라는 낡은 패러다임 그리고 1950년대 개발된 솔로우 성장 모형에 머물러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찬성 측은 입론에서부터 내생적 성장 모형을 기반으로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내생적 변수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반대 측에서는
입증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적으로 제조업 패권 국가가 투자 국가로 전환하지 않고서도 이러한 수출이나 제조업만을 중심으로 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지속한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질문드렸으나 이에 대한 답변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적인 국면을 일본의 20년 전철처럼 따라가가지고 사실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맺은말 진행하기 전에 앞선 반박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안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대안을 말씀드렸냐면 국내 생산 기지를 오히려 고도화해서 그런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아까 앞선 반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보호무역 상황 속에서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 확대는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순편익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산성 측께서는 해외 생산기지 확대로 발생하는 국내들의 문제점보다 해외 생산기지 확대로 나타나는 순편익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 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찬성 측께서는 이를 다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첫째로 기업의 순편익 증가가 국내의 순편익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최근 관세 회피를 위한 생산기지 이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과거 생산이익을 남겨 재투자했던 방식과 다르게 오히려 현지 대투자만 활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사례 말고는 재투자된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서 저희는 이에 대해서 거시적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반증드린 것 같습니다. 둘째로 산업 공동화 문제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산업 공동화가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긍정 측께서는 이에 대해 과거 일부 사례들만 말씀해 주시면서 공동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반대팀은 토론 과정에서 해외 생산기지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며 현재 산업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더 높은 성능과 안정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생산구동의 고도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산업의 기반인 사람들의 일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생산기지의 과도한 확대는 오히려 국내 경제 기반을 흔드는 것은 물론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이상 반대 측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모멘텀 맺은 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해서 해외 투자 수익도 확대하고 이중 일부분을 국내로 환류해서 국내 첨단 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플러스 알파의 방식인데 이것이 왜 더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시는지 본 찬성 측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겠습니다. 또 이어서 맺은 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더 이상 국내 투자 확대와 가계소득 및 소득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는 현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공유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조업 호황의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국가로 확실히 변환하는 것이라고 찬성 측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경제구조개혁 모범 사례처럼 한국도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개혁 및 전환하고 누적된 제조업 유산을 해외 투자로 활용하여 제조대국에서 투자대국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 이미 입증드렸습니다. 아울러 관세 회피와 보조금 획득이라는 이중 혜택이 있는 지금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여 해외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해외 자회사 이익을 국내로 환류하여 국내 첨단 설비 등에 투자한다면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대할 수 있고 기업과 가게는 국내 첨단 일자리가 유지되어 3대 경제 주체인 정부, 기업, 가게 모두 순편익이 유도되는 결과가 유도된다는 점 이미 토론 과정에서 입증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성 측은 입증 책임을 다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오늘 토론에서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찬성 측은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는지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셨고요. 둘째, 해외 생산기지 확대보다 국내 투자가 수익성이 더 좋다는 점 또한 입증하지 못하셨습니다. 셋째, 저출산, 저성장 구조에서 수출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 입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찬성 측은 지금이 제조대국에서 투자대국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모멘텀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